쓰기 시험에서 문법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가 대상이 돼요. 반대로 국어교육은 한국인에게 한국어와 관련된 문법이나 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요.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난 사용은 모두 틀린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국어 교육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해놓은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문법이 아니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맞춰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교육에서 틀렸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정말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이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요. 자, 만나자의 요가 결합한 거예요. 분명 문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일 만나자요. 유튜브에서 만나자요. 이러한 표현들. 이게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가깝게는 제 아내까지도 이런 표현을 친구들과 간단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한국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자, 이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틀린 내용,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요를 틀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밑에 10대, 20대, 30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내용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이런 표현은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 카톡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틀렸다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시험은 모든 공적인 표현으로만 만드세요 라고 먼저 선생님들이 제시를 한다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화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함께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공적인 상황만에 사용되는 표현을 시험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2012년 석사 논문을 쓸 때 엄마 아빠의 사전 의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말. 그런데 실제 이 당시에만 봐도요, 청소년, 대학생, 성인, 남성, 여성, 아주머니, 아저씨, 60대 이상의 성인들도 엄마 아빠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본다면 사전 의미는 실제 언어 생활의 사용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데,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엄마와 아빠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사전 의미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변할 경우에 그 내용이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내용이 바뀐다고 해도요, 그 내용을 바꾸는 속도가 아주 느려요. 자, 12년에 이런 정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이에요. 한 2, 3년 전에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사전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가르치고 사전에 있는 어미를 통해서 문법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사전이 한국어 교육의 기준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왜요? 사전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맞지만 언젠가는 내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무조건 사전의 내용만을 참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쓰기 정답의 채점의 기준을 설정할 때 첫 번째, 문법에서 벗어난 표현은 그냥 모두 틀린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가 은는 아서 어서 여서 으니까 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모두 긋는 방법. 그러면 아주 객관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의 점수가 아주 나빠질 거예요. 반대로 의미가 통하면 점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유행어나 비문도 괜찮아요. 또 어색해도 의미가 통하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시험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2번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쓰기 정답의 채점 기준으로 삼기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하셨고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서 제가 논문을 한 편 쓰려고 해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비싼 돈을 주고 유학을 와서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법의 기준에 맞는 표현만 배우고 싶다. 그렇지만 2번도 가능할 겁니다. 언어는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싶다. 물론 모두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표준 문법을 배우고 싶다. 여기에 장점은 기본 실력이 아주 튼튼해질 테고요. 학교나 회사의 공적인 표현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색할 수 있고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우게 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교, 회사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문법에 대한 기본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표준 문법을 배우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이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표준 문법의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냥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배우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대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어 교육은 어떤 방법,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처럼 정해진 문법만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법. 두 번째,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문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찾고 이를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평가하고 가르치는 방법. 이 기준이라면 몇 요일이야? 오늘 같이 집에 가자요? 미안, 오늘 바쁘다요?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서 정답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가르치는 다른 수업을 만들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번 같은 경우엔 그 필요한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많지 않는다면
그 수업을 개설할 수 없고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 3번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된다면 한국어를 아주 나쁘게 사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